단원별 반복 기출문제 풀이 실기시험 출제단원 중 제3장 요양보호 강론에서 의사소통과 정서 지원입니다. 이 단원에서 평균 출제 빈도는 4~5개로 높은 편입니다. 지금부터 단원별 쏙쏙 풀이 출발! 대상자와 비언어적으로 의사소통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보기 1. 팔짱을 끼고 말한다. 2. 대상자보다 눈높이를 낮춘다. 3. 잦은 헛기침을 하며 반응한다. 4. 대화하는 내내 머리를 끄덕인다. 5. 대상자를 향해 몸을 약간 기울인다. 정답은 5번 대상자를 향해 몸을 약간 기울인다. 자, 이 문제는 비언어적 의사소통 방법입니다. 답은 5번이죠. 자, 우리가 돌보는 어르신들은 신체적인, 심리정신적으로 아프신 분들을 상대를 해야 되기 때문에 특히나 언어적, 비언어적인 의사소통 방법을 골고루 활용해야 합니다. 자, 답은 5번이죠. 약간 앞으로 몸을 기울여서 어르신에게 관심이 있다. 당신을 향해 있다라는 것을 보여드리는 거죠. 자, 1번에 팔짱을 끼고 말한다. 자, 팔짱을 끼면은 상대방이 거부감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팔과 손을 자연스럽게 그냥 내려놓고 또는 뭐 손을 약간 맞잡고 이렇게 들어도 되겠죠. 2번 대상자보다 눈높이를 낮춘다. 자, 우리 눈높이는 낮추면 안 되고 높여서도 안 되고 같은 눈높이에서 얘기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시선은 고정되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적절한 시선의 움직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눈 쪽에서 콧잔등 쪽으로 위아래로 조금씩 천천히 움직이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3번 잦은 헛기침을 한다. 자, 잦은 헛기침을 하면은 대화에 방해가 되겠죠. 그 소리에 의해서. 그래서 우리가 보통 어조에 있어서는 크지 않고 온화한 목소리를 취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적절한 말속도. 속도가 너무 빨라도 너무 느려도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대화에서는 대화 내내 머리를 끄덕인다. 호응하고 공감하는 반응은 좋은데 내내 끄덕이는 거는 어르신들이 정신이 없으시겠죠. 대상자의 말을 경청하며 의사소통하는 것을 방해하는 태도는 보기 1. 듣고 싶지 않은 말을 걸러낸다. 2. 단어 이외의 표정에도 신경을 쓴다. 3. 의견이 다르더라도 일단 수용한다. 4. 논쟁 시 대상자의 주장을 먼저 들어준다. 5. 대상자가 말하는 의미를 이해하려고 노력한다. 정답은 1번 듣고 싶지 않은 말을 걸러낸다. 자, 이 문제의 키워드는 경청의 방해 요인입니다. 답은 1번이죠. 그러니까 잘못된 것을 물어보는 거죠. 나머지 2번에서 5번은 지금 의사소통을 잘 하신 경우죠. 2번 같은 경우에는 단어 위에 표정에도 신경 쓴다는 것은 비언어적인 소통에도 유의를 한다 이 개념입니다. 자, 답은 1번이고 방해하는 태도.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그 방해 요소가 있었습니다. 이것도 간간히 나오니까 정리해 두셔야 되고요. 자, 지금 7번에 듣고 싶지 않은 말은 걸러낸다가 여기 있고요. 걸러내면 안 되겠죠. 충분히 다 흡수해야 되고 정리를 해야 됩니다. 자, 1번에 대충 미루어 짐작하거나 충분히 듣지 않고 조언하는 것은 상대방에게 오히려 상처나 부담감을 줄 수 있습니다. 2번 미리 대답을 준비합니다. 대답이 미리 정해져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근데 미리 그냥 답은 정해놨습니다. 자, 3번에 상대방의 말을 나 자신의 경험에 맞추어서 얘기한다. 그러면 안 되겠죠. 각각의 모든 사람은 경험이 다 다르고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본인의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 그 약은 효과가 있던데 와 효과가 없어. 이런 식으로 얘기해버리면 상대방은 난처해지겠죠. 자, 4번 끊임없이 비교한다. 비교해서도 안 되고 5번 상대방의 말을 반박, 논쟁하기 위해서 듣는다. 그죠? 그 다음에 6번 마음에 안 들면 슬쩍 넘어가며 또 본질을 회피해버린다. 이것도 기본적인 해결 방법은 의사소통의 방법은 아니겠습니다. 대상자가 정치적 견해를 이야기할 때 경청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보기 1. 미리 대답을 준비한다.
2. 말이 길어지면 중단시킨다. 3.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 해석한다. 4. 의견이 다르더라도 일단 수용한다. 5. 핵심 단어를 중심으로 짐작하며 듣는다. 정답은 4번 의견이 다르더라도 일단 수용한다. 자, 이 문제는 경청에 대한 방법을 물어보는 것이죠. 특히 이제 정치적 견해를 이야기할 때 의견이 다르더라도 일단 수용하고 아 그렇군요 라고 일단 시작해야 되겠죠. 나머지는 자 1, 2, 3번, 5번은 경청을 방해하는 요소라고 했죠. 그럼 우리가 교재에 나와 있는 경청 방법에 추가적으로 한번 보면은 4번 이외에 자 말을 가로채거나 가로막지 않는다. 논쟁 시 먼저 상대방의 주장을 들어주고 자기의 나중에 의견을 또 얘기하면 되고 그 다음에 흥분하지 않는다. 비판적 태도는 버린다. 아주 좋은 방법들이 나와 있죠. 제가 대상자가 식사를 한 후 다음과 같이 말할 때 요양보사의 공감적 반응으로 적절한 것은 대상자 지난번 요양보사의 반찬은 내 입맛에 딱 맞았는데 요양보사 반응 보기 1. 그렇게 말씀하시니 기분 나빠요. 2. 그럼 그 요양보사로 바꿔 드릴게요. 3. 이젠 제가 담당이니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4. 이전 요양보호사가 손맛이 있었나 봐요. 저도 노력할게요. 5. 다른 어르신은 제가 만든 반찬이 맛있다고 하시던데. 정답은 4번 이전 요양보호사가 손맛이 있었나 봐요. 저도 노력할게요. 자, 이번 문제의 키워드는 공감적 반응하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주 잘 나오죠. 이 또한. 자, 답은 4번인데, 자, 그럼 우리가 공감적 반응하기를 정의를 한번 보자면, 자, 상대방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잘 듣고, 그 다음에 느낀 바를 자, 전달하는 것, 표현을 해주는 것이 공감적 반응하기입니다. 자, 그래서, 어르신 손맛이, 이전 요양보호사 손맛이 있었나 봐요.까지 공감했죠. 그 다음에는 저도 노력할게요. 느낀 바를 전달하는, 본인의 의견을 전달하는 것까지 마무리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노력할게요. 아니면 더 필요한 게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다음 상황에서 요양보호사의 반응으로 적절한 것은 대상자, 우리 손자가 올해 대학에 들어갔어. 그래도 할아버지인데 용돈이라도 주고 싶어. 요양보호사 반응 보기 1. 용돈은 아빠가 줄 텐데 걱정하지 마세요. 2. 손자에게 물어보고 원하는 것을 사주세요. 3. 손자를 축하해주고 싶은 마음이 느껴지네요. 4. 요즘 애들이 할아버지의 이런 마음을 알까요? 5. 할아버지를 보러 오지도 않는데 주지 마세요. 정답은 3번 손자를 축하해주고 싶은 마음이 느껴지네요. 다음 상황에서 나 전달법을 적용한 반응으로 옳은 것은 요양보호사, 어르신 요즘 계속 누워만 계시니 오늘은 저와 산책하러 나가요. 대상자, 누워서 텔레비전을 바라보며 나가기 귀찮아. 그냥 누워 있을래. 요양보호사 반응 보기 1. 네, 그러면 다음에 나가요. 2. 이렇게 누워만 계시면 큰일 나요. 3. 무슨 일 있으세요? 많이 우울하세요? 4. 누워만 계시니 근력이 떨어질까봐 걱정돼요. 5. 저도 오늘 같은 날은 그냥 누워 있고 싶네요. 정답은 4번 누워만 계시니 자 근력이 떨어질까봐 걱정돼요. 자 이번에 키워드는 나전달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것도 간간히 나오죠. 자 그럼 나전달법은 그 단계별로 전달하는 그 방법이 있었죠. 자 교재에서 확인해 보면요. 자, 첫 번째는 1단계는 그 상대방의 행동이나 상황을 비난 없이 니는 와 그러노 이렇게 말할 것이 아니라 비난 없이 그냥 상대방의 행동과 지금 상황을 먼저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좀 어르신이 누워만 계시니 이게 상황을
그 상대방의 행동을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2단계는 나에게 미치는 영향. 그 행동이 나에게 미치거나 그 행동으로 인해서 미치는 어떤 영향에 대해서 얘기하죠. 그러니까 두 번째 그걸로 인해서 권력이 떨어질까 봐 이게 어떤 영향에 대한 거죠. 그 일로 인한 영향.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는 그걸로 인해서 거기에서 내가 느낀 바. 자, 이 느낀 바 세 번째 걱정돼요. 이렇게 얘기하죠. 자, 그래서 마지막까지 이제 마무리를 한 다음에 원하는 바를 명확하게 말한다. 어르신 저와 그래서 산책 가는 것이 어떨까요? 가길 바래요. 이렇게까지 이제 마무리하면 더 뭐 좋죠.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대상자와 의사소통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보기 1. 대상자보다 눈높이를 낮게 한다. 2. 호칭할 때는 대상자의 성명을 부른다. 3. 요양보호사가 알고 있는 전문용어로 말한다. 4. 상황에 맞지 않는 말을 하면 즉시 지적해준다. 5.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요양보호사의 소속은 비밀로 한다. 정답은 2번. 호칭할 때는 대상자의 성명을 부른다. 자, 이 문제는 의사소통에 장애가 없는 경우에 일반적인 우리 대상자와의 소통 방법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답은 2번이죠. 되도록이면 그냥 어르신보다 대상자의 이름을 정확하게 부르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치매 대상자들 같은 경우에는요. 답은 2번이고 자 1번에 대상자보다 눈높이를 낮게나 높게 해서는 안 된다고 했죠. 같은 눈높이로 합니다. 3번 자 요양보호사가 알고 있는 전문용어로 표현하면 어르신을 당연히 못 알아들으시겠다. 그죠? 자 그래서 명확하고 이해가 쉬운 언어로 바꾸어서 풀어서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4번 상황에 맞지 않는 말을 하면 즉시 지적한다. 자 지적하는 태도는 좋지 않죠. 어르신들이 난처해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존중하는 항상 태도와 관심 어린 태도를 보여야 됩니다. 5번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요양보호사의 소속은 비밀로 합니까? 절대 아니죠. 여기서 이것은 개인정보보호법에 해당이 되는 게 아니죠. 직접 밝혀야 됩니다. 그래서 본인의 이름, 소속, 역할을 소개할 때 전달해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시각장애 대상자와 의사소통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보기 1. 요양보호사를 중심으로 방향을 설명한다. 2. 촉각을 이용하여 사물에 대한 정보를 전달한다. 3. 대상자를 만나면 말보다 신체 접촉을 먼저 한다. 4. 이쪽 저쪽 등의 지시 대명사를 사용하여 대화한다. 5. 대상자와 마주보고 눈짓으로 신호를 주며 대화한다. 정답은 2번 촉각을 이용하여 사물에 대한 정보를 전달한다. 자, 이번 문제부터 저는요, 이제 상황별 의사소통이라고 해서 장애가 있는 대상자들의 각각의 의사소통법을 지금 물어보는 것인데, 자, 첫 번째 이제 시각장애 대상자와의 소통법을 지금 물어보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아주 자주 많이 나옵니다. 답은 2번이죠. 일단 시각의 장애입니다. 안 보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설명을 하다 해도 그 사물에 대한 정보가 정확하게 전달이 안 될 때는 대상자 보고 이제 만져보라고 하면서 이해를 도울 수 있겠죠. 그래서 촉각을 이용한다라고 되어 있죠. 1번에 요양보호사를 중심으로 방향을 설명하면 어르신한테는 반대가 되니까 더 헷갈리죠. 절대로 요양보호사 중심이 아닙니다. 대상자 중심으로 얘기하되 방향을 오른쪽, 왼쪽을 이제 말을 해야 되고 또 특히 이제 시계 방향으로 뭐 3시 방향입니다. 9시 방향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겠죠. 3번 대상자를 만나면 말보다 신체 접촉을 먼저 합니까? 눈이 안 보인다고 생각하시고 지금 어디 어깨부터 툭 치면은 깜짝 놀라겠죠. 그러면 넘어갈 수 있습니다. 위험하죠. 그래서 절대로 이 반대입니다. 자, 말을 먼저 건네고 어르신 저 왔어요 하고 신체적 접촉이 뒤에 따라와야 안 놀랍니다. 자, 4번에 자, 눈이 안 보이시기 때문에 이쪽 저쪽 이런 지시대명사는 절대 사용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못 알아듣습니다. 5번 대상자와 마주보고 눈짓을 신호한다고요. 자, 비언어적인 소통법인데 자, 눈짓은 지금 시각장애인한테 눈짓을 신호 줄 수가 없죠. 자, 그런데 이거는 그러면 어떤 장애가 있을 때 있습니까? 청각장애, 난청이 있을 때 요 5번과 같이 하시는 거죠.
그럼 이 외에 그 교재에 나와 있는 추가적인 시각장애의 소통법을 보자면, 자, 정면에서 시각장애이기 때문에 청력으로 양쪽 귀에서 정확하게 잘 들으려면 정면에 딱 마주보고 얘기해야 되고 천천히 당연히 정확히 전달해야 됩니다. 다음 같은 방법으로 의사소통해야 하는 대상자는 첫째, 신체 접촉을 하기보다 말을 먼저 건넨다. 둘째, 사물의 위치를 시계 방향으로 설명한다. 셋째, 대상자가 읽고 싶어 하는 것을 읽어준다. 보기 1. 청각장애 대상자 2. 언어장애 대상자 3. 시각장애 대상자 4. 이해력장애 대상자 5. 판단력장애 대상자. 정답은 3번 시각장애 대상자. 자, 이번 문제도 상황별 의사소통에서 시각장애에 대한 내용입니다. 많이 반복되기 때문에 한 번 더 지금 언급하고 넘어갑니다. 자, 그래서 앞에서 언급했듯이 자, 보기의 내용들이 있었죠. 그래서 답은 3번이고 자, 정리했듯이 한 번 더 정리합니다. 추가적으로 자, 시각장애 같은 경우에는 여기저기 이쪽 저쪽 이런 지시대명사 사용하는 것 아닙니다. 이해하지 못하니까 보이지 않아서요. 그 다음에 대상자 중심의 오른쪽 왼쪽으로 설명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사물 등을 이제 이해하지 못할 때는 촉각을 활용해서 만져보게 해서 이해를 시킨다 했고 정면에서 잘 들리도록 양쪽에 잘 들리도록 정면에서 천천히 정확히 또박또박 설명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자, 보행할 때는 안 보이니까 반보 앞에서 팔을 이끌듯이 끄는 자세로 이제 진행이 돼야 되겠죠. 요양보사가 무슨 말을 하면 대상자가 가까이 다가와 귀를 대며 들을 때 대처 방법은 보기 1. 귀에 가까이 대고 속삭인다. 2. 입을 작게 벌려 천천히 말한다. 3. 입모양을 직접 만져보게 한다. 4. 보청기의 작동 상태를 확인한다. 5. 목소리를 높여 고음으로 말한다. 정답은 4번 보청기의 작동 상태를 확인한다. 자, 이번 문제는 상황별 의사소통 중에서 노인성 난청의 장애가 있을 때의 소통법입니다. 답은 4번이죠. 자, 그래서 보청기 혹시 작동 상태, 전원이 꺼져 있는지, 배터리가 다 됐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입력은 원래 우리가 이제 보청기를 체크할 때, 맞출 때 입력은 크게, 출력은 낮게 이렇게 또 한다라는 것까지 추가적으로 알아두시면 되죠. 자, 1번에는 귀에 가까이 대고 속삭인다. 지금 난청인데 속삭여가지고는 안 되겠죠. 자, 그리고 귀에 가까이 대고 입을 대고 할 것도 아니고, 자, 난청인 경우에도 눈을 보면서 정면에서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눈으로 시각적으로 보면서 소통, 입 모양도 보면서 눈빛을 교환하면서 소통해야 되기 때문에 눈을 보며 정면에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2번, 입을 작게 벌려 천천히 말한다. 자, 입 모양을 보면서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작게 벌려서는 안 되고, 자, 입을 크게 벌려서 정확하게 또박또박 얘기해 줘야 되겠죠. 그리고 이해가 안 된다 할 때는 되풀이해서 당연히 설명해야 됩니다. 3번, 입 모양을 직접 만져보게 한다. 직접 만져보고 이런 것은, 이런 것보다는 이제 눈으로 보일 수 있도록 밝은 방에서 입 모양을 보도록 해야 되고, 그리고 시선을 맞추면서 얘기하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5번, 목소리를 높여 고음으로 한다. 우리 노인성 난청일 때, 우리 난청 질환에서도 배웠죠. 자, 고음은 더 그리고 센 소리, 또 고음 소리 이런 건 더 잘 전달이 안 된다고 했죠. 중저음의 소리가 더 잘 들린다고 했고요. 그리고 차분하게 설명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내용을 또 보면요. 자, 어깨를 따독이고 또는 눈짓을 주고 나 지금 이야기합니다 라는 신호를 주고 얘기를 시작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그 다음에 지금 난청이니까 눈은 보이시니까 몸짓이라든지 얼굴 표정 등 이런 비언어적 신호를 많이 사용하는 것이 전달이 더 높겠죠.
알아듣기는 하나 말로 표현하기 어려워하는 대상자와 의사소통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보기 1. 질문에 빨리 답하게 한다. 2. 대상자의 옆에서 귀에 대고 말한다. 3. 대상자의 얼굴 앞에서 큰 소리로 말한다. 4. 그림판, 문자판을 이용하여 의사를 표현하게 한다. 5. 요양보호사를 중심으로 오른쪽 왼쪽 방향을 정하여 설명한다. 정답은 4번 그림판, 문자판을 이용하여 의사를 표현하게 한다. 자, 이 문제는 언어장애 상황일 때의 의사소통 방법입니다. 이 또한 잘 나오죠. 자, 답은 4번이죠. 자, 언어장애일 때는 어떤 도구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자, 뇌졸중 등으로 인해서 자, 듣기는 하는데 청력은 남아있는데 말이 어눌하게 또 이렇게 이쪽에 안면 하반부에 마비가 있어서 구음을 못하는 구음장애가 왔을 때는 이러한 이제 사례와 같은 경우가 있겠죠. 자, 그때는 이제 그림판, 문자판을 활용해서 본인의 의사를 표현하도록 도구를 사용하는 것이 편하죠. 자, 그래서 언어장애는 그림판, 문자판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1번에 질문에 빨리 답하게 합니까? 안 그래도 어눌하고 표현을 잘 못하기 때문에 빨리 하게 해서 마음을 조급하게 해서는 안 되죠. 그래서 답변이 끝나기 전에는 다음 질문을 계속 빨리빨리 해서는 안 됩니다. 2번, 대상자의 옆에서 귀를 대고 말한다. 자, 옆에서 해도 안 되고 귀에 대고 해서도 안 되고 그냥 이 또한 정면에서 얼굴을 보고 눈을 응시하면서 천천히 얘기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다 정면에서 지금 얘기한다라 다 나왔었죠. 시각장애부터 저 난청 같은 경우에도 지금 언어장애도 똑같습니다. 3번 같은 경우에 지금 말하기 전에 그럼 추가적으로 자, 언어장애에서 우리가 또 그 소통법을 잠깐 살펴보면 자, 소음이 있는 곳은 피해야 되겠죠. 아무래도 좀 어눌하게 표현하기 어려워하기 때문에 자, 소음이 있는 곳은 안 된다. 그 다음에 눈을 깜빡깜빡 아까 요 그림판, 문자판도 활용했듯이 눈 깜빡, 고개 끄덕끄덕, 손짓, 손에 힘을 주세요.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다양한 비언어적인 소통 방법도 사용하는 것이 좋죠. 자, 그리고 이제 3번에 보면 대상자의 얼굴 앞에서 큰 소리를 얘기한다. 이거는 지금 언어장애하고는 해당 사항이 없고, 자, 정면 앞에서는 아까 다 해당이 됐는데, 큰 소리 말고 중저음으로 우리가 얘기한다면 이것은 노인성 난청일 때가 해당이 되겠죠. 정면에서 중저음으로 차분히 얘기한다고 했죠. 5번 같은 경우에는 자, 요양보호사 중심이 아닌 대상자 중심으로 오른쪽 왼쪽 방향을 설명하는 거 있었죠. 이것은 시각장애의 소통법이었습니다. 정리하십시오.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의사소통해야 하는 대상자는 첫째, 실물 그림판, 문자판을 이용한다. 둘째, 몸짓, 손짓을 이용하고 대상자의 말하는 속도에 맞추어 이야기한다. 셋째, 어려운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짧은 문장으로 천천히 이야기한다. 정답은 3번 이해력 장애. 자, 이 경우는 이해력 장애의 상황일 때의 소통법입니다. 답은 3번이죠. 자, 그래서 이 내용이 이해력 판단력 장애와 자, 그 다음에 아까 이 앞에 이제 언어장애의 이제 경우에 조금 비슷하죠, 많이. 자, 그림판 문자판을 이용하는 것도 있고, 몸짓, 손짓을 이용하는 이런 것도 많이 유사는 합니다. 자, 근데 여기 지금 언어장애는 지금 없죠. 그러니까 여기에 답은 3번으로 이제 보시면 되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예의력에서 추가적으로 또 구분되는 또 내용들이 추가적인 게 또 있으니까 구분하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이 외에 여기 나와 있는 것 외에 추가적인 내용은 자, 불쾌감을 주는 언어는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 예의력과 판단력이 떨어진다고 해서 또 아이 취급하는 이렇게 반말 같은 표현도 안 되고 불쾌감을 주는 언어도 사용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표현 사용하지 말고 왜 이해력 장애가 있다 보니까 이게 조금 구별된다 보시면 되죠. 그리고 짧은 문장 위주다. 이런 것들을 좀 정리하시면 되겠죠. 주의력 결핍 장애 대상자와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보기 1. 다양한 환경적 자극을 준다. 2. 메시지를 큰 소리로 빠르게 말한다. 3. 한 번에 여러 내용을 명확하게 말한다.
4. 익숙한 사물에 대한 내용으로 대화한다. 5. 목표에 맞는 복합적인 활동을 제시한다. 정답은 4번 익숙한 사물에 대한 내용으로 대화한다. 자, 이 문제는 주의력 결핍 장애의 상황의 소통법입니다. 답은 4번이죠. 자, 주의 집중이 잘 안 될 때는 오히려 새로운 자극이나 너무 많은 자극을 주는 것은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익숙한 사물, 환경이 좋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고요. 자, 1번에 다양한 환경적 자극은 안 좋다고 했죠. 최대한 자극은 줄이는 것이 맞습니다. 자, 2번 메시지를 큰 소리로 빠르게 자, 큰 소리도 빠르게도 아닙니다. 자, 오히려 주의 집중이 잘 안 되는 경우에는 반대로 조용히 얘기해야 됩니다. 이거를 좀 특별히 조금 구분하시면 됩니다. 자, 오히려 집중이 안 될 때는 우리 애기들한테도 얘들아 뭐하니 하면서 작게 얘기하면은 무슨 얘기하지 하면서 귀를 이렇게 기울이거든요. 집중을 한단 말이죠. 자, 그래서 조용히가 이게 특징입니다. 그리고 뭐 천천히 반복한다는 다른 앞에 장애의 경우에도 소통법에 해당이 됐고요. 3번, 한 번에 여러 내용을 명확하게 말한다. 자, 명확은 맞지만 여러 내용을 한꺼번에 말을 해버리면 안 그래도 주의 집중을 못하는데 더 분산되겠다. 그죠? 그래서 간단 명료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또 포커스는 단계적인 제시. 하나 얘기 먼저 하고 그 다음에 2단계 얘기하고 그 다음에 또 제시하고 이렇게 해라 이 말이죠. 그 다음에 5번에 목표에 맞는 복합적인 활동을 제시하면 또 정신 없습니다. 자, 그래서 목표를 딱 정해 놓으면 그 단순한 거 활동부터 먼저 제시를 해야 성취감을 가지고 또 목표에 달성하고 그 다음 또 단계를 또 제시하고 그렇게 하라. 그러니까 단순 활동부터가 맞습니다. 시설에서 진압력 장애가 있는 대상자와 의사소통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보기 1. 새로운 환경에 노출시켜 자극을 준다. 2. 사진을 보여주며 아들을 기억하게 한다. 3. 다른 대상자가 한 가족임을 인식시킨다. 4. 아버님, 어머님이라고 불러준다. 5. 가족을 자주 방문하게 하여 시설을 집으로 알게 한다. 정답은 2번 사진을 보여주며 아들을 기억하게 한다. 자, 이 문제는 이제 진압력 장애의 소통법입니다. 자, 우리 진압력 장애라고 하면 치매의 대표적인 인지장애 증상이죠. 자, 그래서 진압력이라고 하면 시간, 사람, 장소에 대한 그 인지력인데 그게 이제 감소되고 떨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시간, 사람, 장소, 달력, 시계 등을 자주 인식시켜서 이 시간, 사람, 장소에 대한 진압력을 자극한다 이렇게 보면 되죠. 1번에 새로운 환경에 노출시켜 자극을 준다. 우리 치매에서도 배우셨겠지만 우리 진압력이 떨어져 있다 보니까 계속 새로운 환경에 노출되면 더 정신이 없으십니다. 자, 그래서 친숙한 환경에 무조건 기존에 항상 있던 환경. 자, 그리고 그러니까 모든 물품에 이름표를 붙이라 이렇게 되어 있죠. 자, 특히 이제 언어장애가 또 심해지니까 까먹죠. 계속 기억력이 이제 상실되다 보니까 결국은 물품에 대한 이 명칭이 기억이 안 나니까 이름표도 붙여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었고요. 자, 3번에 다른 대상자가 한 가족임을 인식시킵니까? 다른 대상자 시설에서의 다른 대상자들은 그냥 동료 동기고 친구이죠. 그래서 그렇게 인식을 시켜야지 이 어머니잖아요. 이 자녀잖아요. 이렇게 엉뚱한 잘못된 정보를 인식시키면 안 됩니다. 자, 4번에 그냥 어머님, 아버님 이렇게 부르는 것보다 본인의 대상자의 이름을 정확하게 불러드리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땡땡땡 어르신 이런 식으로 이름을 꼭 부르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본인이 본인의 이름도 까먹고 거울을 봐도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을 보면서 나인 줄도 까먹는 그렇게 돼버리는 거니까. 자, 그래서 이름을 계속 들려줍니다. 5번에 가족을 자주 방문하게 해서 이것까지는 좋아요. 그래서 본인의 정체성을 계속 상기시키는 거죠. 우리 아들이고 나는 네 엄마고 이런 거를 인식시키면 좋은데 이 시설을 집으로 알게 하는 것은 잘못 혼돈을 주는 거죠. 그럼 장수에 대한 인지력을 떨어뜨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잘못된 내용입니다.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한 것은 치매 대상자, 아이고 아파 배 아파 죽겠어. 요양보사, 반응 보기 1. 언제부터 어떻게 아프세요? 2. 배를 짚으며 여기가 아프세요? 3. 많이 아프시군요. 장염인가 봐요. 4. 어저녁에 무엇을 드셨는지 말씀해 보세요. 5. 속이 시리세요? 더부룩하세요? 콕콕 쑤시나요? 정답은 2번 배를 짚으며 여기가 아프세요? 자, 이 문제는 키워드가 언어적 의사소통법인데 그 중에서도 치매 대상자와의 의사소통법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답은 2번이죠. 자, 그래서 배를 짚어가면서 예, 아니오로 대답할 수 있는 그죠? 폐쇄형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2번이 맞고, 자, 1번은 언제부터 어떻게, 이렇게 언제 어떻게 개방형 질문, 예, 아니오로 대답할 수 없는 이런 개방형 질문이라고 하죠. 자, 이런 거는 하지 않는 게 좋다고 했죠. 왜 어르신들이 이걸 막 말을 잘 이제 요약해가지고 설명하는 게 어렵습니다. 언어장애가 잘 오기 때문에. 자, 그래서 예, 아니오로 대답할 수 있는 폐쇄형 질문으로 하는 것이 좋다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같은 경우에는 많이 아프시군요까지는 공감을 잘 하셨는데 장염인가 봐요. 이거는 본인이 추측으로 진료도 보지 않았는데 임의로 뭐 장염인가 봐요 하고 진단을 내릴 필요는 없죠. 4번 저녁에 무엇을 드셨는지 자 조금 전에 뭐 점심 저녁도 뭘 드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녁이 이게 어떻게 기억이 납니까? 해당 사항 없습니다. 자 5번도 한 번에 여러 개의 질문하면 안 된다겠습니다. 우리도 좀 기억 못해요. 쓰리세요, 더부룩하세요, 쑤시나요? 어떻게 기억해요? 그래서 하나씩 질문하면 됩니다. 자, 추가적으로 또 치매 대상자의 소통법을 또 보자면요.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일단 기타 자 긍정형으로 물어보고 소통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정형이나 명령형을 하지 말고 긍정형으로 소통해라 라고 되어 있었고 그 다음에 반말이나 그 다음에 유행어, 외래어 이런 것들은 잘 못 알아들으니까 해당 사항 없죠. 그리고 무시하는 듯한 반말도 쓰지 않아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현실을 설명해야 됩니다. 왜? 진압력이 또 장애가 있으니까 시간, 사람, 장소에 대한 걸 계속 인식시켜야 되죠. 계속 반복해야 됩니다. 치매 대상자와 의사소통을 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보기 1. 시선은 한 곳을 응시한다. 2. 언어와 몸짓을 함께 사용한다. 3. 대상자보다 높은 위치에 선다. 4. 대상자와 신체적 접촉은 피한다. 5. 대상자 뒤에서 천천히 다가간다. 정답은 2번 언어와 몸짓을 함께 사용한다. 자, 이 문제는 치매 대상자와의 비언어적 의사소통 방법입니다. 답은 2번이죠. 자, 그래서 언어적, 비언어적 수단을 함께 활용해야지 더 치매 어르신들한테 소통이 더 쉽겠죠. 자, 1번에 시선은 한 곳을 응시합니까? 응시하면 안 된다고 했죠. 부담 가겠죠. 그래서 한 곳을 응시하지 말고 그냥 약간의 적당한 움직임이 필요하다고 했고 그리고 이제 정면에서 이제 눈은 이제 보면서 마주치면서 같은 높이에서 눈 맞춤을 한다고 했습니다. 자, 3번에 대상자보다 높은 위치에 서면은 어르신들이 위압감이라든지 또 거부감이 오겠죠. 그래서 눈높이를 맞춘다. 똑같이 한다. 그 다음에 4번 대상자와 신체적 접촉은 피하는 게 아니라 되도록이면 가볍게 접촉은 하는 것이 안정감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손 잡는 정도, 어깨를 약간 이렇게 또둑또둑 해뜨리는 정도는 좋습니다. 5번 대상자 뒤에서 천천히 다가갑니까? 자, 뒤에서 다가오면 깜짝 놀라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탁 넘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놀라지 않게 앞에서 되도록이면 다가가고 정면에서 눈을 바라보면서 항상 소통하는 것이 좋습니다. 앞으로 다양한 학습 내용을 통해 어연님들과 다시 만날 그 시간까지 우리 모두 두나미스 구독, 좋아요, 알림 꾹